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5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753일차입니다. 네. 오늘 역행자, 네, 182페이지 나갈 차례예요. 역행자. 네, 역행자 참 좋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기도 되게 좋은 그런 책으로 나왔어요. 182페이지에 몇 번째 줄 읽었는데, 요 단락 있죠? 인생을부터 요한 다섯째 줄까지 읽었거든요. 여섯째 줄까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쭉 한번 또 읽어볼게요. 네.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의사 결정력을 높이면 된다. 인생이라는 미로에서 남들은 막다른 길로 갈 때 나는 출구를 향해 길을 고르면 된다. 남들은 자의식에 사로잡혀 망할 주식에 달려들 때 재빠르게 익절하는 안목. 남들이 덜덜 떠는 홍락장에서 싸게 매집하는 배짱을 키우면 된다. 남들 말만 듣고 가게를 차리거나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사업을 벌리는 사람은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다. 자의식을 해체하고 뇌를 최적화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면 인생이란 게임이 진행될수록 당신은 레벨업 된다. 어떻게요? 자의식을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의식을 해체하고 내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떡하지 하는 남들이 나를 볼 때 어떤 시선을 의식하는 거. 그거는 내 자의식 자체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그러니까 점점 밖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봐야 되거든요. 내면에 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 마음 상태가,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전 저한테 화가 나고요. 화날 때도 있고요. 제가 저한테 스스로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러지 하고 가끔씩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또 제가 어, 에너지가 떨어질 때 그럴 때가 또 가끔씩 또 막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꾸 내면을 보고 밖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는 거죠. 저 사람들을 보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내가 내 안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네, 내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보면서 자의식을 자꾸 해체시키는 거, 자의식도 해체하고 뇌 최적화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면 인생이란 게임이 진행될수록 당신은 레벨이 업이 된다 그랬는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책을 뇌를 많이 활성화시켰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고 이 인생 공략집과 치트키가 되어주는 것이 책 읽기와 글쓰기다. 의사결정력, 창의력, 메타 인지 등을 직접적으로 발달시키기 때문이다. 창의력이나 의사결정력, 메타 인지. 아쉬워요. 이 창의력, 메타인지, 의사결정력, 뭐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의식이 높아지잖아요. 의식이 높아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사실은. 의식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 창의력이나 의식이 확장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김미주님 나타나셨네요. 늦게 들어오셨지. 네, 네. 그래도 앉아서 화면 켜주시니까 반갑네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찾아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내 일부분만 사용한다. 어떤 행위를 할 때 내 일부분만 사용을 하는데, 유튜브를 볼 때, 스릴러 영화를 볼 때, 여행이나 데이트, 운동을 할 때, 각각 다른 영역의 뇌를 사용한다. 하지만 책은 거의 모든 뇌 영역을 활성화해 뇌세포를 증가시키고 지능을 상승시킨다. 우리가 독서를 할 땐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는데 뇌는 실제 경험과 이 시뮬레이션을 구분하지 못한다. 상상하는 거와 실제 일어난 일을 뇌는 구분을 못한다고 하죠. 의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분을 하지 못한다. 부정적인 거와 긍정적인 것 또한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전에, 아유, 저는 부정적인 거 잘 걸러낼 수 있다고. 아니요, 다 입력이 돼요. 다 입력이 됐다가 내가 에너지가 떨어질 때 그 부정적인 들었던 얘기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게 떠오르지 않게끔 인간이 긍정적으로 완전히 있죠.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내 인생에 나에게 중요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계속 성공에 관련된 강의들, 그렇죠? 의식이 확장되는 강의를 계속 듣는 거, 반복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뇌를 사용하는데 거의 하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나 그죠? 여행이나 데이트, 운동을 할 때도 각각 영역이 다른 뇌를 사용하는데 이 책은 거의 뇌 영역을 활성화해서 뇌세포를 증가시키고 지능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지능을 상승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할 땐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는데 뇌는 실제 경험하고 완전 다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하고 상상하는 거랑 실제랑 다르다 했다. 그래서 다르다고 해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 나는 그렇지가 않아. 나는 부자도 아니고 나는 돈을 많이 벌지 않아. 실제 상황에서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제 있는 일에만 국한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상상을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은 다 상상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게 긍정적인 생각인지, 긍정적인 상상인지, 부정적인 상상인지. 저는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찔하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운전할 땐 괜찮은데, 또 남편이 옆에 운전할 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보는 거와 운전석에서 보는 거하고 위치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저 차가 와서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믿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때가 막 있거든요. 그래서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딪힐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꿈틀꿈틀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딪힐 것 같은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제가 느끼는, 상상하는 그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가 예전에는 좀 강하게 제가 경주인지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었거든요. 어딜 갔다 오는데 느낌이 안쪽에 쿵 하는 느낌이 이렇게 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쿵 하고 부딪혀버려요. 조심해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것도 느낌을 상상하잖아요.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각성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상도 정말 많이 하고요. 그래서 막 왜 예전에 처음에 막 차가 막 오다가 저 차가 막 덤프 트럭이 막 나한테 올 것 같은 그 느낌이 든다. 그 두려움이 많을 때는 두려운 상상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그 내가 의식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의식인 거예요. 20에서 수치심을 느껴지는 그 수치심을 느끼는 에너지, 죄책감을 느끼는 에너지, 무기력한 상태의 에너지, 슬픈 에너지. 그럼 다 전신에 슬퍼. 어머, 쟤도 슬픈 것 같고, 얘도 슬픈 것 같고, 쟤도 슬픈 것 같고, 막 이래요. 되게 두려움, 불안초조할 때는요, 막 눈치만 봐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스폰서가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나한테 해가 될 것 같아. 그럼 나는 또 내가 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는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돼. 막 이러면서 온갖 혼자 두려움에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 막 상상력과 그 신념에 의한 습관들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치 보는 거잖아요. 엄마 눈치 보다가. 그런 습관들이 막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집착하고 욕망하고 이렇게 가졌을 때 막 하는. 근데 진짜 상상력에 내가 저것은 내 거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상상하는 차원이 다르긴 하는데 내가 두려움을 많이 상상을 하느냐. 분노,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 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여기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의식 수업을 하면서 제가 저를 이렇게 상상을 할 때 내가 예전엔 몰랐다는 거죠. 진짜 설거지를 하면서요. 단순한 일을 할 때 혼자서 시옷 비읍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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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의식 수업을 듣기 전에.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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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하는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 꼭 있잖아요. 전날 하고 싶었던 말을 못하고 꾹꾹 참았던 습관이 있잖아요. 참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설거지 하면서 내가 막 그 얘기 할 때 내가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한마디를 못 해줘가지고 한마디를 했어야 되는데 어이씨 막 못했던 거에 대한 후회를 하는 거죠. 죄책감인 거예요. 후회 30인 거예요. 그 시바시바시바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근데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하기 직전에도 나는 근데 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뒤에 와가지고 꽁꽁거리고 왜 이러지? 제가 이상한 거죠. 왜 이러고 있진 않은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하고 싶은 말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당시에. 근데 또 그 당시에 참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게 또 많은데 나중에 제가 이제 왜 안 걸리신 분들이 엄청 착하다 하잖아요. 착한 척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프신 분들. 이렇잖아요. 우리 원미정님 들어오셨네요. 원미정님도 착한 척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착한 사람은 없다. 착한 척하는 사람은 있다. 좋아요. 어쨌든 사회생활 하는데도 엄청 좋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근데 요번에 암세포도 항암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 간청소하고 간청소 하실 분들 있잖아요. 스폰서님들한테 얘기하셔가지고 간청소 진짜 많이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만나신 분이 간청소를 제대로 못했어요. 남자친구하고 식사를 가신다고. 근데도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너무 잘 된다 그러고 피곤한 게 없었잖아요. 저 최상기님도 간해독 한번 해야 되겠어요. 진짜 좋아요. 간해독 하는 게 굶는 게 아니라서 진짜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피곤한 게 없다니까요. 어제도 누굴 만났거든요. 간해독 요번에 같이 하셨는데 여기 얼굴에 잔뜩 뭐 나던 거 없어지고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하셨는데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피곤한 게 없으시대요. 안 하신 분들 모르죠. 해보세요. 간해독. 안 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간해독. 한번 꼭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개운하고 피곤함이 없어요. 그래서 간해독 하시고 또 이제 스님이 먹으라고 했던 게 있으시겠죠? 그거를 더 집중적으로 또 드시고 하면서 항암 치료 3기였는데도 항암 치료 안 하시게 됐.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주 들으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그냥 뭐 있잖아요. 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의식 중에 막 듣는데 아니 위암 3기가 간해독하고 파마넥스 더 많이 먹고 내가 마음속에서 꼭꼭 참고 있었던 것들을 놓는 거, 그걸 함으로 해서 좋아진 게 엄청 진짜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일이 또 지금 요번에 생긴 거예요. 증명을 해주신 우리 원미정님 너무 감사하죠. 네. 저긴 어떻게 되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그 사장님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도 또 공부하다가 또 스리슬쩍이죠. 계속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6개월 안에 또 재발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내가 꾹꾹 참는 거, 그 얘기하다가 이쪽까지 갔어요. 꾹꾹 참는 거는 내가 나를 상처를 또 속 안에서 스트레스를 꾹꾹 억제시키잖아요. 그 스트레스는 또 활성산소가 생기면서 내가 내 세포를 상하게 만들죠. 그거를 이제 또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부정적으로 꾹꾹 참고 그랬었던 내가 있더라는 거죠. 그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지? 어떤 감정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상상을 많이 하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정말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안다면 내가 나를 몰라요. 무의식, 내 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에서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더 안다면 정말 좋겠죠. 내가 나를 안다면 엄청 좋죠. 근데 저도 제가 모르는 제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거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나를 각성해서 봐야 되고, 내 신념이 어떤 신념으로 지금 현실에 있는 나를 지금 현재 있는 나는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밖에서 보고 있으면서 판단 분별하는 것도 나예요. 그래서 보고, 그냥 또 잠시 이게 뭔가 생각했던 거랑 어우러지면, 이거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또 잠시 들어오기도 하는데 또 빨리 내려놓죠.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뇌는 실제 경험과 상상과 그 시뮬레이션을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거. 부정과 긍정을 구분을 못하는 거. 그걸 한번 나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독서는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에 가깝다. 근데 책을 많이 읽으면서 머리로 이해하면서 읽는 거와 상상을 하면서 읽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청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와 있을 때 보면은 이 성공하신 분들 책을 읽으면서 그 느낌을 계속 가지면서 읽으신 거예요. 처음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 저도 처음에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자꾸 그러면서 읽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상하면서 읽는 거죠. 처음에는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좋은 책은 한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몇 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살아간 것을 내가 상상을 한다. 그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막 해주시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본인 얘기를 해주세요. 본인이 이래서 엄마랑 이래가지고 이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걸 못했었다라고 막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제 거를 비교를 하면서 비교해서 뭐 열등감으로 좌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비교하면서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제 거로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요. 찾는 거를. 그 선생님이 엄마 때문에 뭐 8개월 때 뭐 상처가 있어. 그러면 나는 그럼 엄마하고 차이 있잖아요. 정말 제일 어렸을 때 어떤 게 뭐가 있었지? 기억나는 게 뭐지? 선생님 거를 얘기해 주시지만 제 거가 막 이렇게 상상을 막 하는 거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거. 그래서 이 독서가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으로 상상을 한다면 직접 경험이 되는 거고, 머리로 이론으로 하면은 그냥 간접 경험이고, 저 사람은 그랬어 라고 해서 이론으로 뇌로 인식하는 거랑 의식 에너지 장에서 인식되는 거랑은 좀 다른 상황이라는 거야. 와,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눌러주셨는지 정말 많이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볼게요. 실제로 독서는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후두업이고, 언어 지능 영역인 축두역, 기억력과 사고력 등을 담당하는 전두역과 좌뇌를 활성화한다. 책 내용에 따라선 감정과 운동을 관장하는 영역까지 활성화한다. 즉, 뇌 전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뇌 전체를 후두역, 축두역, 그죠? 그 다음에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과 좌뇌 모두를 다 감정과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게 이제 뇌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준다 그런 거예요. 네, 저는 여기서 플러스 의식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것 자체가 의식이다. 그렇죠? 의식에서 이 몸의 기능을 잘 사용하는 것들, 이 책을 읽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책을 다독을 하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도 양미경님한테 그 다음 책 좀 선정을 해달라 했더니 바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시다가. 얼마나 웃긴지 재밌어요. 근데 너무 제가 그래서 저번에 이현주님이 보내주셨는데 부자의 그릇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동화구연처럼 읽어야 돼요. 재미없을 거, 하하하, 이름 재미없지 않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하하하, 나는 힘없이 웃었다. 어느덧 이렇게 읽을 수는 없어서 고민 중이에요. 너무 이렇게 대화체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대화체가 많아가지고 아침 읽어드리기가 모르겠어요. 동화구연 읽듯이 하면은 여러분들은 더 재밌으실라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좀 그게 좀 연습을 좀 해보고 네, 결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 부자의 그릇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읽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읽어야 되겠죠? 뭐 연습 좀 해보고 제가 읽을게요. 이거 다 나가기 전에 반 읽었으니까. 네.
해볼게요. 독서를 하게 되면 다양한 뇌의 영역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활성화되고 뇌세포가 증가함으로 해서 뇌 신경망이 촘촘해진다. 쉽게 말해서 지능이 높아진다. 근육이 증가하듯 뇌 근육이 증가하여 호호가 강해진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실행 속도가 무척 빨라진다. 그렇겠죠. 실행을 한다고 결정만 하면 실행 속도도 빨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언가 시키면 항상 느리게 행동했다. 항상 느리게 행동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해할 때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어떤 명령을 들었을 때 패닉에 빠지며 수행 능력이 떨어졌다. 그러다 20대 후반을 지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주변 그 누구보다도 빠른 이해력을 갖고 어떤 상황이든 난 상위 0.1%로 빠르고 좋은 판단을 내린다는 확신을 품게 되었다. 과거를 생각하면 두뇌 회전 속도가 이렇게 빨라진 게 말이 되나 싶을 때가 많다. 책 읽기 외에 글쓰기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얼마 전 20대 초반에 매달 4천만 원 넘게 벌고 있는 사업가를 만났다. 오, 20대 초반에 매달 월 수입 4천만 원 넘는 분을 만났대요, 사업가를. 평소 책 없이는 절대 똑똑해질 수 없다고 믿는 내게 이 친구는 자기는 책을 읽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렸을 때는 책을 읽으려 했으나 사람들이 글을 너무 못 써서 보기 싫었다는 것이다. 근데 저희 선생님은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신 것 같잖아요. 박식하시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좋죠. 그렇죠? 저도 책을 많이 읽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 가지고 정독을 하는 스타일이지 다독은 저도 못하거든요. 막 빠르게 이제 이해 안 되는데 막 넘어가지는 못해요. 이해력이 좀 늦어요. 저도 이 자청도 보면은 이해력이 늦다 그랬잖아요. 근데 꾸준하게 2시간씩 22전략 2시간씩 그죠? 계속 책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자신은 글쓰기를 했고 덕분에 똑똑해진 것 같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책 읽기만큼 중요한 건 글쓰기다. 글쓰기를 또 했다는 거죠. 저는 글쓰기도 안 되고 책도 2시간씩 안 읽었는데 안 읽어서 그래서 그런가? 책을 2시간씩 읽어야 돼. 좀 제가 부족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가? 더 열심히 2시간씩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2시간을 시간을 맞춰놓고 집중해서 읽는 거죠. 그죠? 아침에 내가 뭐 8시, 뭐 이제 뭐 저녁에나 낮 시간에 뭐 식사하기 전에 뭐 10시부터 12시까지 알람을 맞춰놓는 거예요. 12시까지. 그리고 무조건 있죠. 딴색하지 말고 그냥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네.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최소 20분씩만 읽으라고 이제 권해드리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하실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20분씩만 읽는 거예요. 딱 20분만 알람 맞춰놓고 꾸준하게만 20분만 읽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2시간씩 안 읽으셔도. 그렇죠? 네. 뭐 30분씩 여기 들어오셔서 30분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책 읽은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나는 최근에는 글을 많이 쓰지 않았다. 사업이 모두 제 궤도에 올라 있고 내 판단력에 문제가 없다고 느껴져서 하지만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다시 글을 쓸 것이다. 내 머리를 가장 좋게 만든 것이 글쓰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조합하고 저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예를 들어 이 책을 통해 22 전략을, 전략 개념을 알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걸 그냥 읽거나 듣는다고 해서 모두 다 자신의 것이 되지는 않는다. 읽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뇌는 10개를 가르쳐줘도 하나만 남기거나 이 하나조차 불완전하게 저장하기 일수다. 그러니까 10개를 가르쳐줘도 하나만 남길 수 있고 이 하나조차 불완전하게 저장하기가 일수인 게 왜 그러냐면 불완전하게 저장하는 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한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책 또한
자기 에너지대로 내 믿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약간의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요. 그쵸? 저도 제 식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 가지 경험과 의식, 근데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도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말씀도 멘토 선생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멘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맞는 말씀을 하세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틀린 말씀을 절대 안 하세요. 딱 맞는 말씀 잘 찾아보면 그래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전체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뭐 전체를 위한,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를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하고 달라진 게 예전에는 제가 막 있잖아요. 화가 나거나 막 이렇게 제가 어떤 사람의 말에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있을 때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붙들고 많이 길게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새 그런 게 막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 생각이 들어왔다가도 스톱. 그리고 그냥, 아, 그래, 내 안에서 찾는 거. 그죠? 내 안에서 찾는 것들. 그리고 굳이 여기저기 막 얘기할 것도 없다라는 거.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서 어떤 부분인지 내 안에서 찾아서 내려놓는 걸 또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이 책을 읽어도 순수하게 그냥 들어오고요. 어쨌든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역행자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역행자. 역행자. 내가 사주팔자를 벗어나는. 그쵸? 사주팔자가 정해진 것, 타고난 것, 정해진 거가 있는데 이 정해진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역행자의 길은 자의식을 해체하고 유전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유전자가 있고요. 저희가 공부하는 유전자는 엄마 아빠한테 듣고 보고 경험했던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적인 신념과 유전자는 좀 달라요. 근본적인 거가 있긴 하지만 또 구체적인 걸 찾는 거. 그래서 무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보다 더 자세한 틀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의식, 부화의식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토요일 날 어제 부산에서 수업이 있었고 토요일 날은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6일, 7일 날 깨달음 시크릿이 있어요. 8월 12일 날 입금하는 날이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역행자로 완전 빠르게 경험하신 분, 그래서 빠르게 안내해 주실 분의 수업이 있습니다. 책보다 더 빠릅니다. 제가 책도 읽어보고 다 해보지만 더 빠른 길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